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족방 참여 시 초보 베터 분들을 위한 소정의 베팅 지원금까지 제공 중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조합픽까지 매일 제공 중이니 서둘러 하단 고정 댓글 누르신 후 연결되는 페이지 한번 더 클릭하시고 채팅 걸어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남FC는 최근 무패를 달리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시즌 K리그 1에서 강등당한 팀인데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어려운 시즌 초반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A매치 휴식기 동안 영입한 크리스가 팀의 해결사 역할을 잘해주며 승점을 안겼고 데닐손도 골맛을 봤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영입한 센터백 패트릭의 수비적 역량도 빼어나기에 탄탄한 외인 전력을 가동하며 선두권 추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권순영과 심동훈 등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들도 즐비합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주중 경기에서 김포FC에 패했습니다. 후반 경기 내용을 압도했고 수차례 기회를 잡았지만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패신과 라마스, 김잔 등이 나서던 공격진의 브라질 출신 장신 공격수 프랭클린이 가세의 옵션은 늘어났습니다. 마무리도 좋지만 공격 전개를 잘하는 라마스가 2선으로 내려올 여건도 마련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대 대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FC는 홈 연전 첫 경기에서 광주FC에 패했습니다. 전반 이미 골을 내줬고 한때 0대3까지 뒤지던 경기를 동점까지 만들었지만 후반 막판 역습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햄스트링 부상 이슈로 빠져있던 세징야가 복귀해 후반 공격을 이끌었고 고재현의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이 경기부터는 최원권 감독이 원하는 로테이션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시티즌은 이현식과 이진현의 골로 리그 선두인 울산현대를 잡았습니다. 수원FC에 패하며 개막 이후 무패 행진이 끝나긴 했지만 리그 선두를 제압하며 다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라인을 내리고 역습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맞불을 놓으며 결과도 챙긴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 안톤의 결장으로 이내 수비진은 다소 불안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현우와 김민덕 등이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울산 대 포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현대는 지난 라운드에서 개막 이후 이어오던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전북현대와 FC서울, 제주유나이티드 등을 연파하며 6연승 중이었는데 승격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내 루빅손과 엄원상, 박구와 주민규 등이 나서 공격을 주도한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상 이슈로 한 두 경기를 더 빠지는 아담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1위팀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FC서울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내며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리그 선두인 울산현대도 패배가 있는 것과 달리 리그에서 유일하게 무패를 달리는 팀입니다. 김인성과 김승대 등 전성기가 지났다는 평가를 듣는 선수들을 영입해 살려낸 김기동 감독의 용병술이 대단하고 제카와 오베르다는 입단 첫 해팀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이 대 김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랜드는 난접 부천FC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23세의 젊은 측면 자원인 차승현이 데뷔골을 터뜨리며 팀에게 승리를 안겼습니다. 감독 교체와 외인의 전면적인 개편 등 이번 시즌을 앞두고 변화가 많았지만 초반 출발이 불안했는데 최근 3경기 2승으로 반등의 신호탄을 쐈죠. 한용수와 반또한 등 부상자들이 있긴 하지만 유정환과 이시연이 활발한 전방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이상민의 중원 존재감도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전남 드래곤즈는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갔지만 후반 38분 이후 연속골에 성공하며 역전승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멋진 발리슛을 성공시켰던 권창훈이 이 게임 연속골에 성공하며 동점을 만들었고 울산현대에서 입대한 김민준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가장 강력한 승격 후보답게 연승으로 흐름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인천 대 수원F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지난 라운드 원정에서 강원FC를 제압했다. 후반 종료 직전 터진 신진호의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에르난데스와 김준엽의 골이 나왔습니다. 시즌 전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으로 하위권에 처졌는데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투톱도 시너지가 나고 있고 문지환과 이동수의 수비 지원 속에 신진호가 공격 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원FC는 대전 시티즌전에 이어 전북현대도 잡아냈습니다. 울산현대와 광주FC 등에 연패하며 시즌 초반 분위기가 다소 좋지 않았지만 연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나스는 최근 두 경기에서 3골을 터뜨렸는데
순도 높은 득점으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이승우와 이광혁 등 이선 지원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뉴캐슬 제츠 대 센트럴 코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캐슬 제츠는 선발 공격 라인의 경험이 적은 젊은 선수들을 주력으로 내세우며 공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근래 경기에서는 유효 슈팅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호주 리그에서 7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24경기 동안 5승 2무 5패의 기록을 내보이고 있고 홈 경기에서는 2승 1무 0패로 홈에서 극강의 양상을 내보이고 있죠. 센트럴 코스트는 현재 호주 리그에서 3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24경기 동안 11승 5무 8패의 기록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4승 2무 5패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약간 부진한 편인데 평균 승점은 1.58, 평균 득점은 2.00, 평균 실점은 1.67으로 양 팀 중에서 가장 공격이 강하면서 평균 실점은 뉴캐슬 제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죠. 54.4%의 점유율과 21.3의 슈팅 기록을 내보이고 있으며 이 중 7.7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고 강한 공격을 바탕으로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원을 자주 활용한 플레이가 특징입니다. 뉴캐슬 제츠는 홈에서 극강의 양상을 보이지만 공격이 약하면서 센트럴 코스트의 공격에 대응할 만한 안정적인 수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래 경기에서 득점 기회를 크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 비율이 낮아 득점 효율이 떨어지는 점도 예상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 경기는 웨스턴 대 멜버른 시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시즌 전반적으로 승점을 쌓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24경기 중 11패를 당하면서 시즌 초반에는 승률이 높았으나 이후 막바지에는 승률이 급락하면서 8위로 밀렸죠. 수비가 불안정하면서 상대 골문 앞에서의 터치와 마무리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근래 경기에서도 득점 기회를 크게 만들었지만 유효 슈팅률이 낮아 득점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멜버른 시티는 시즌을 이끌어가는 1위의 자리를 지키며 경기력이 매우 나나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득점에 더욱 충실하면서 수비 역시 매우 나나 안정적입니다. 근래 8경기에서도 4승 3무 1패의 기록을 보여주며 득점 수가 매우 나나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공격수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다양한 공격 라인을 구축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현재 승점을 쌓지 못하고 시즌을 이끌어 가는 멜버른 시티와 맞붙는데 득점 실력과 수비력 모조리가 좋지 않은 광경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멜버른 시티는 안정적인 수비력과 강력한 공격을 가지고 있으며 웨스턴 유나이티드와의 이전 경합에서 대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